안녕하세요. 이금석입니다. 저는 48년을 살아오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당시엔 개그맨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때는 꿈이 정해져 있었어요. 거의 경찰관, 뭐 외교관, 의사 뭐 이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요새 꿈하고는 이제 그 선택지가 좀 다르죠. 저는 그 어떤 선택지에도 없던 전교에서 제가 유일했대요. 네. 저는 코미디언이라고 대답을 했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애들도 막 웃었고요. 네. 그때 이제 심영래 씨가 코미디 한참 하고 계실 때, 네, 그때였거든요. 연구 없다 할 때. 선생님도 금석이는 꿈도 웃기네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말이었고요. 그 후로도 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6학년 때 친구들을 만나면은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다녔대요. 실제로 뭐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아마 무대에 서서 남들한테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자랐고요. 연예계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꿈에 대해서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한국방송연극영화예술원이라는 곳이 생겼고요. 거기 일기로 들어가서 연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살아보고 그 안에서 표현을 해보고 작품이 끝났을 때 허탈함도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연극으로 먼저 경험을 해봤고요. 뭐 TV 단역도 출연을 해보기도 했고요. 모든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제 꿈을 이루는데 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이라서 그 과정 자체가 진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좋았는데 고3 겨울방학 때 이제 뭐 어떤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단란주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20살 1월달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단란주점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분을 만나게 됐죠. 그때 거기 사장님이 5월달쯤에 모델 학원을 시작하실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끼를 보더니 너 끼가 심상치 않아. 너 모델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굉장히 정신적인 멘토인 지금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어떤 그런 인연이 이어지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모델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당시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금서아, 너 이름이 모델로 하기에는 너무 촌스러워. 각인이 되지도 않고 가명을 써보는 건 어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만화 비트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화 비트도 개봉을 할 무렵이었고요. 이민이라는 캐릭터가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명을 이민으로 했고 그때 알던 분들은 저를 부를 때 아직도 미나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해요. 저도 그러면은 그때 기억이 나서 너무 좋기도 하고요. 패션 모델로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건 사실 생계를 포기한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중앙에 갈 만큼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많이 없던 이제 나레이터 모델 일을 서브해주는 이벤트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98년 12월 1일 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병열차가 부활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방송 스케치에 제가 잡혀서 저는 졸지에 가뜩이나 키도 제일 커서 1번 훈련병 국제전화 하면은 1번 훈련병 이금석 하던 때였는데 2주가 지나고 나서는 TV에 나온 개가 돼서 훈련소 생활을 했었죠. 이 주목을 받게 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삶은 어디서든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전역 후에 다시 또 모델계로 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 실력이나 당시 상황이나 뭐 녹록치 않았고요.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갈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는 분이 나이트클럽의 무빙밴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립싱크 밴드예요. 모든 게 다 녹음이 돼 있고 거기에 몸 움직임만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베이스 보대로 좋다고, 베이스를 메고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그 팀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춘천의 나이트클럽에서 보컬이 빵꾸가 나서 정말 라이브로 공연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도 해봤습니다. 좀 독특한 이력이죠. 예. 그리고 그 시기가 제가 손가락에 꼽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팀은 해체됐고요. 저는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벤트 일을 계속하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지금 대표님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당시에 이제 로드 매니저로 하다가 연예인이 된 분도 있기 때문에, 개그맨이 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 올라가기 딱 2주 정도 남겨놓고 행사장에서 제가 손가락 3개를 심하게 다쳐버리는 바람에 그 꿈도 좌절이 돼서 주저앉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고민이 많고 힘들어할 때 역시나 또 지금 대표님이 길을 또 제시를 해주셨던 게 이벤트 MC였고요. 넌 끼가 있으니까 잘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2011년 사고 날 때까지 MC로서 나름 활발하게 대전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MC로 자리 잡고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11년도에 부여의 백제문화단지로 연극하는 팀을 데리고 제가 다녔어요. 제가 사회도 직접 보고 어떤 음향 세팅도 직접 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8월 달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단독사고였어요. 타이어가 터지면서 그 사고가 나면서 같이 있던 총 9명이었는데 2명의 친구는 먼저 보내게 됐고, 저는 2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의식을 차릴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었죠. 우측 손목 분쇄골절, 우측 갈비뼈 다발성 분쇄골절, 우측 골반 쪽에 뼈란 뼈 명칭은 전부 분쇄골절, 좌측 골반 골절, 뭐 난리도 아니었죠. 네. 2년 동안 재활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시 걷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됐고요. 저는 초진 진단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되게 약하게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 초진 진단이 58주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1년이 52주인데 그거 보고서 한 1, 2년 내로 병원에서 나가는 건 힘들겠구나라고 포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재활도 잘했고요. 예전처럼 무대에 설 수는 없어요. 제가 기획일도 같이 하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는 MC를 쓰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입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도전을 했었고요. 예전에 라디오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고민 상담 컨텐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걸 또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로 보여드릴 컨텐츠는 맞는 말 시리즈. 예를 들면 고마움은 돈으로 갚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거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살아왔던 경험담들, 제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여러분에게 가려운 대로 좀 긁어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뭐 구독자가 쌓이고 여러분들의 사연이 쌓이게 되면은 저만의 방식의 고민상담 컨텐츠들,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고민상담 컨텐츠도 하고 싶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다음번 영상에 맞는 말 시리즈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